1138화에서는 신전 속 3개의 세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계와 두 번째 세계는 과거이며 세 번째 세계는 미래라고 하죠. 다만 신전을 읽기만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해당화를 분석하는 영상에서 어느 정도 가볍게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세계입니다. 첫 번째 문장. 대지의 불결이 일고 사람은 욕망에 굴복하여 금단의 태양에 손을 댔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금단의 태양은 이미 나왔습니다. 전 68화서 베가펑크는 자신이 바라는 세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가 보급되는 세계. 그리고 1065화서 릴리스는 말합니다. 불은 모든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 만약 사라지지 않는 불이 이 세상에 있다면 태양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즉, 베가펑크가 말하는 무한의 에너지는 태양입니다. 다만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세계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마치 악마 열매를 먹으면 능력을 얻지만 헤엄을 못 치면 맥주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사라지지 않는 불, 마더플레임은 세계의 법칙을 어긴 금단의 태양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의 의미는 과거 사람들은 무한의 에너지, 마더플레임, 즉 금단의 태양을 손에 얻었다일 겁니다. 다음 문장, 노예가 비니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 전 68화서 베가펑크는 무한의 에너지를 만들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원 때문에는 싸움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의 이 가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즉,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인간성을 가진 자들에게 무한의 에너지가 생긴다면 전쟁은 끝나겠지만 그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무한의 에너지, 즉 금단의 태양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노예가 된 사람들은 태양의 신을 찾았고 이들 앞에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문장은 먼 옛날 노예들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은 전설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문장, 땅의 신이 노하여 어파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나니. 앞서 노예들을 위한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라는 문장 다음에 땅의 신이 노하였다고 하는 걸로 보아 땅의 신은 무한의 에너지를 가진 자들의 편일 겁니다. 즉, 제1세계에서는 노예들의 태양의 신과 지배자인 땅의 신 대결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땅의 신은 대지의 신입니다. 아마 땅의 신, 즉 대지의 신은 샨도라에서 태양신과 함께 언급된 신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티치의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과거 제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할 텐데 구간 설정을 해놓을 테니 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네는 하늘섬 서바이벌 속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하늘섬에서 신이란 존재는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사람들은 그곳을 끝없는 대지라는 뜻의 페어리바스라고 불러. 이후 에넬이 가려는 곳은 달로 밝혀졌습니다. 즉, 달의 또 다른 이름은 끝없는 대지입니다. 다시 말해 대지의 신은 달의 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달의 신은 누구일까요? 오로성은 루피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고무고무 열매는 어느 시대든 세계정부가 회수를 시도해왔으나 결코 수중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 800년이나. 마치 악마의 열매가 우리한테서 도망치는 것 같고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 동물계 열매는 의지가 깃든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동물계 열매는 의지가 깃든 만큼 주인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에이스와 티치입니다. 티치는 에이스에게 자신이 사치를 죽였다고 고백하며 말합니다. 그 능력은 날 선택했어, 에이스. 그런데 티치는 악마의 열매에 의지가 깃든 것처럼 어둠 열매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미카가 세계정부로부터 도망친 뒤 루피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즉,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가 초인계인 줄 알았지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가 동물계였던 만큼 티치의 어둠 열매도 초인계가 아닌 동물계 아닐까라는 겁니다. 현재 루피와 티치는 대조적인 운명을 가진 만큼 루피의 열매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이라면 티치의 열매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달의 신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티치의 과거 모습이 당시 달과 함께 있었던 만큼 달과 티치는 연관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죠. 또한 오다스메 나라 일본 신화서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츠쿠요미는 루피와 티치처럼 대조적인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는 아자나기라는 신 왼쪽 눈에서 태어났으며 오른쪽 눈에서는 달의 신 츠쿠요미가 태어났죠.
심지어 이들은 루피와 티치처럼 성격이 맞지 않아 대결 구도가 그려지는데,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츠쿠요미는 함께 하늘에 있었으나 이 둘은 계속 다투어 만나지 않고 결국 낮과 밤으로 나누어졌다고 하죠. 달과 태양의 대결 구도는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보여주었는데, 그 실예가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입니다. 이 둘은 루피 티치처럼 상극으로, 이누아라시는 태양이 뜨는 낮에만 활동을 하며 네코마무시는 달이 뜨는 밤에만 활동하기도 하였죠. 게다가 분명한 건 달과 어둠 열매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둠 열매의 능력은 무한의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인력으로 사물은 물론 생물 그리고 능력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달은 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달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끌어당겨 물의 높이가 상승하여 높은 수위 일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반대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달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물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어 썰물 현상이 일어날 정도이죠. 즉 어둠 열매와 강력한 인력을 가진 달은 처음부터 연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 가설대로 티치가 대지의 신이라며 생각해볼 건 제1세계 속에서 태양신과 대지의 신이 대결했다는 겁니다. 대결이 예고된 태양신 루피와 대지의 신 티치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대지의 신은 노하며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다고 합니다. 어둠 열매의 힘을 가진 티치처럼 말이죠. 현재 1세계는 공백의 100년이 있던 800년 전보다 더 오래된 세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설대로라면 태양신 루피와 대지의 신 티치의 대결은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을 이어온 대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해석을 이어가 보자면, 대지의 신은 노하며 어파이벤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고,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레드라인이 생겨나며 바다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죠. 즉 대지의 신이 레드라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음 해석 제2세계입니다. 반달의 사람은 꿈을 꾸었고 달의 사람은 꿈을 꾸었다. 반달의 사람은 디에일족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달의 사람은 이름에도 달이 들어가는 루나리아족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죠. 즉 이는 디에일족과 루나리아족은 같은 꿈을 꾸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와노쿠니 편에서 마르코는 말했습니다. 붉은 벽의 그 위에 바라하는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레드라인 위에는 바라를 할 수 있는 루나리아족이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레드라인 위에는 20인의 왕들의 후예 천룡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리아족은 세계정부에 의해 탄압당하며 멸족당했다고 알려졌죠. 즉 이 문장의 의미는 20인의 왕들에게 탄압당한 루나리아족과 디에일족은 탄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꿈꿨다는 의미겠죠. 다음 문장, 사람은 태양을 죽이고 신이 되었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신천룡에는 루나리아족을 몰아내고 레드라인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나리아족은 신이라고 불렸던 종족입니다. 그리고 루나리아족의 등에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불, 태양처럼 말이죠. 즉 이 문장의 의미는 태양의 힘을 가진 신이라 불린 루나리아족을 멸족시키고 천룡인이 신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바다의 신은 거칠게 날뛰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라.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를 거꾸로 하면 이무가 됩니다. 즉 바다의 신은 이무일 겁니다. 그런데 바다의 신 이무가 날뛰었다는 문장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라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무는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이자 최초의 20인 중 마리조아로 이주하는 걸 거부했던 유일한 왕. 네펠탈리 릴리에 대해 광기에 가까운 소유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코브라 왕이 오로송과 대면에 릴리 여왕의 행방을 묻자 갑자기 나타나 릴리라고 작중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심지어 오로송에게 직접 연락해 릴리와 닮은 비비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런데 릴리가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 이무와 릴리는 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구는 릴리가 바다의 신 이무를 떠나면 이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었고, 이에 바다의 신 이무는 분노의 딸을 의미한 걸로 보이죠. 다음 문장, 허무의 숨결이 맴돌고 숲의 신은 악마를 보냈다. 허무의 숨결이 맴돌다는 생명력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숲의 신이 악마를 보냈다고 한 걸로 보아 악마의 열매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태양은 전쟁의 불을 퍼뜨릴 뿐이라고 했는데, 이는 악마 열매로 탄생한 태양의 신이 다시 전쟁의 불을 지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조이보이의 실루엣과 니카의 실루엣은 달랐습니다.
즉 조이보이는 니카 그 자체가 아닌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먹은 능력자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신 니카는 악마의 열매로 탄생했고 니카의 탄생으로 세계정부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3세계입니다. 3세계는 사우로의 말처럼 미래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이제 이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혼돈에는 공백이 존재하고 일단 이는 공백의 백년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죠. 다음 문장, 꺼림칙한 장그림자는 약속의 날을 떠올린다. 과거 오토이메는 말했습니다. 회왕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인어, 즉 포세이돈 곁에 그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나타나며 세계는 큰 변화가 닥쳐온다. 또한 과거 모든 걸 알고 있는 오뎅은 토키에게 말했습니다. 토키, 너도 찾으러 온 거 아니야? 800년 전에서 세계가 확 뒤집히는 날을. 그렇다면 20년 후로 날아가라. 또한 로저는 원피스를 찾아내고 자신들이 너무 빨랐다고 했습니다. 이후 포세이돈이 부활하는 날에 대해 회상했죠. 즉 고대병기가 모두 부활하는 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약속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 조각난 달의 목소리를 들으니 태양의 신은 춤추고 웃으며 세계를 종말로 인도한다. 먼저 이 문장부터 이야기해보자면 베가펑크에 의하면 조이보이는 인위적인 대재해를 일으킨 병기를 의도적으로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즉 선대 태양신 조이보이는 세계를 종말로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의 유력한 결말 중 하나가 바다를 갈라놓은 레드라인 파괴, 즉 세계의 종말인 만큼 세계의 종말은 올블루이자 원피스로 세계의 구원이 될 거로 보이죠. 그렇다면 앞선 문장 조각난 달의 목소리를 들으니 앞선 이 세계에서 나온 반달이 뒤의 일족을 의미한다면 조각난 달은 초승달을 상징하는 코즈키 가문을 의미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즉 코즈키 가문과 함께 태양신은 세계를 종말로 인도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코즈키 가문은 와노쿠니 고대병기 플루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즈키 가문은 조이보이가 부활할 때 와노쿠니의 계곡, 즉 플루톤의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문장, 태양은 회귀하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 앞선 1세계에서 태양은 금지된 에너지입니다. 다만 2세계에서 태양은 탄압당한 루나리아족이나 태양신 니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탄압당했던 태양신을 믿는 종족들이 돌아오고 세계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끝내고 여명, 던이 온다. 다시 말해 이는 기나긴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도래한 새로운 황금시대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그들은 분명 만날 수 있으리라. 이 문장의 의미는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족을 탄압하고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이무와 이를 구원하려던 조이보이의 만남, 혹은 앞서 말한 포세이돈을 이끌어준 조이보이와 포세이돈의 만남. 일단 여기까지가 신전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해석해보자면 이 그림은 약 900년에서 800년 전에 그려진, 즉 공백의 100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볼 건 이 그림은 신전에 나온 글에 대한 그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신전과 연관은 되어 있겠죠. 이런 연관성과 함께 그림을 해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왼쪽 그림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왼쪽은 여러 종족들이 함께 태양을 들고 있는 악마와 싸우는 그림입니다. 이곳에는 니카, 루나리아족, 800년 전 인물인 철거인 에메트와 비슷한 자들이 있는 걸로 보아 이 그림은 800년 전 조이보이와 탄압받았던 종족들이 힘을 합쳐 금단의 힘을 가진 악마 이무와 싸웠던 걸로 보이죠. 참고로 이무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마법진은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진이라고 오피셜로 밝혀졌죠. 즉 이무는 악마인 게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해당 그림을 보며 리플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에 따르면 종족 간의 전쟁은 있었어도 교류라고는 없었을 텐데 그러니 더더욱 이건 어린이의 꿈인 걸지도 모르지. 이 대사를 통해 이 장면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아마 이 교류를 알지 못하는 건 이 사실은 공백의 100년에 의해 지워졌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방주입니다. 이 그림의 방주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처럼 동물과 사람들이 한 쌍씩 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 이것이 방주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죠.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방주 노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볼 건 번개를 내리치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라노스로 추정됩니다. 에그헤드 편에서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없앤 건 마더 플레인, 동력을 이용한 고대병기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포세이돈은 시라오시,
플루토는 와노쿠니에 있는 만큼 이무가 사용한 고대 분기는 마더 플레임을 동력으로 하는 우라노스로 추정되죠. 그런데 에넬의 벽화 속 마더 플레임으로 추정되는 불이 이번 그림에 나오는 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마더 플레임의 동력을 이용한 우라노스를 의미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즉, 이 배는 우라노스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죠. 다음은 뱀입니다. 앞서 1세계에서 땅의 신이 노하여 어파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다고 하는데, 땅의 신이 함께한 어파의 뱀이 이 뱀이며 이 뱀은 주 레드라인이 된 걸지도 모르죠. 분명한 건 도리부로기는 기술을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뚫을 수 없는 건 피해에 물든 뱀이다. 현재 피해에 물든 뱀은 레드라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뱀이 레드라인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또한 저는 앞서 1세계에서 태양신과 대지신이 부딪혔다고 해석했는데, 한 괴수가 뱀과 싸우고 있는 걸로 보아 태양신의 태초의 모습은 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신화 속 태양신 니카는 사람들의 상상의 모습으로 악마의 열매로 재탄생한 걸로 보이죠. 사실 그림은 단서가 많이 없기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전을 통해 800년 전보다 훨씬 오래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보인 만큼 1세계가 굉장히 흥미로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